시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 박근호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박 파트너님 가져오신 이슈부터 한번 보죠. 네, CPI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높지 않았어요. 네. 예상치가 높아서 그렇지 사실 좋은 수치는 뭐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숫자가 보이니까. 네, 8월 달 대비해서도 더 올랐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관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끝났고 네. 마이크론이 5% 후반까지 올랐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 좋겠네요, 진짜. 테슬라는 좀 떨어졌습니다. 2차 전지가 그럼 조금 주춤한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보기엔 좀 그렇다. 네. 네. 뭐 이제 앞으로 이번에 11월 달, 12월 달 연속 금리 인하를 이제 지금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해외 증시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간 영향을 받는 부분은 조금 많이 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내내 그랬잖아요. 네. 사실 올해 내내라기보다는 사실은 6월 달에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우리 시장은 글쎄요, 뭐 어느 뉴욕 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영향을 받았나라고 하기에는 워낙에 독보적으로 올라서요. 자, 두 번째 가보죠. 예, 현대건설이 페르미 아메리카라는 미국 이게 디벨로퍼인데요. 원전 쪽 전문 디벨로퍼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얼마 안 됐죠. 9월에 했으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다가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페르미는 일단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원자로를 설계를 한 사람이 이제 원자 폭탄을 만드는 데도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 11가 기가와트짜리 전력 단지인데요. 민간 전력 단지로는 전 세계 최대라고 하는 11기가와트 규모라고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저 원전 4기도 보니까 1기가짜리더라고요. 4개. 네. 예, 그게 4기가 들어가는 건데 그거 말고도 원전 4기가 그다음에 SMR 2기가 그다음에 LNG 4기가 태양광 1기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 설계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기본 설계하면 사실 이제 원전 말고 원전은 처음이기 때문에 원전에서는 기본 설계 이제 개념 설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 공부하면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조선사들이 이 개념 설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떤 개념 설계가 뭐예요? 기본 설계라는 게 뭐예요? 플랜트 같은 거 할 때 이제 원전을 플랜트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 설계, 개념 설계가 상세 설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상세 설계만 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기본 설계, 개념 설계는 전반적인 틀을 잡는 거죠. 청사진을 그리는 게 기본 설계다. 전반적인 틀을 잡고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들고 어느 공기를 어느 정도 해 그게 이제 개념 설계, 기본 설계고 뒤로 가면 상세 설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상세 설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 설계는 이거를 뭐 관을 어떻게 빼고 나사를 어디다 받고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만들까.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가 들어가는데 처음으로 기본 설계를 했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현대건설 가지고 EPC 많이 하잖아요. 시공, 그러니까 설계, 그다음에 조달, 시공 이걸 다 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턴키 베이스 개념으로. 그거 이제 기본 설계 끝내고 일단은 그 시공과 관련돼서도 페르미랑 이제 뭐 협의를 하겠다라고는 기사화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현대건설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계약 금액을 갖고 계약 기간 내에 끝내는 것은 현대건설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하고 그리고 삼성물산 이 두 회사가 지금 소위 말하는 만우가 미국의 이제 원전을 이제 뭐 그레이트하게 만든다는 이 만우가 우리가 좀 제안을 했을 거다 얘기가 나오는데 하게 되면은 이제 주력으로 들어갈 두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주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 연결이 될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원전주가 그동안 실체가 없다가요. 기대감만 가지고 올랐다. 이제는 실체가 하나하나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뭐 지난주 금요일만 상황 나오고 본다면 4천 이제 이번 주에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가 그동안에 랑은 상당히 좀 성향이 많이 좀 바뀐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보통 인버스를 많이 샀었는데 지난주 ETF 매수 1위가 2배짜리는 아니고 그냥 1배짜리 코덱스 시장 수익률 그대로 추종하는 그것이 1등이고 3등이 여전히 인버스?
그 코스피 선물 200 인버스 2X짜리가 이제 3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인버스를 하는 것보다도 그거에 대비하면 많이 사진 않았는데 1등을 이제 처음 차지했기 때문에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포모가 오니까 이쪽으로 좀 약간 그 성향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ETF 코스피 거 산 거는 약간 포모 때문에 산 것 같다는 느낌이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 맞습니다. 자, 슈퍼위크입니다. 정상회담, FOMC, 빅테크 실적인데 미국 빅테크들만 얘기하는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들을 많이 발표합니다. 네. 요거를 한번 좀 날짜별로 일단 주제별로 한번 좀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오늘 같은 날은 충분히 일정 가지고도 얘기를 할 법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SK텔레콤 4월 달에 뭡니까? 해킹 사건 나온 이후에 78만 명 이탈했는데 사실 이 78만 명도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많이 높지 않았어요. 네네. 적었던 거예요. 근데 9만 명이 회복을 했다 이거네요. 이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그 해킹 때문에 이제 불이익을 당할 부분은 이제 없는 거죠. 이제 세계 기업이 그 인터넷을 보면 이제 지금 KT랑 LG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인터넷 보면 그 우리가 보통 짤이라고 표현하는 유명한 짤이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불난 거를 구경을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우리 집이었더라. 그 유명한 짤이 있거든요. 네. 지금 LG랑 KT 입장에서는 딱 그 느낌이 좀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KT랑 LG는 빠져나가고 있고 SK텔레콤은 지금 일단은 들어오고 있다. 역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는 결국은 이번 해킹 사고 그거 사실은 SK텔레콤 사고 났을 때 뭐 잘난 척을 엄청 했었죠. 네.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 이미 해킹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뒤늦게 알려지고 계속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되니까 드러나니까 이제 뭐 이번 국감 때 아주 박살이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제 뭐 금융 포함해서 이 이동통신사 쪽이 정말 이 보안 쪽에 정말 철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뚫리는지 저는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약간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KT 사장 이번에 이제 물러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SKT는 대단합니다. 사장 결국은 안 물러났잖아요.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몰아붙이는데도. 어쨌든 상황은 또 전세가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가보죠. 일정들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씩 보죠. 일단 메가톤급 이제 이벤트가 집중된 주다. 이거는 뭐 정말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28일서부터 29일까지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페이드와치를 보더라도 12월 초순에 이제 12월 10일인가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에 그 확률 페이드와치 들어가서 보면 거의 뭐 인하되는 걸로 이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제 사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먼저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뭐 어떤 시장에 큰 변화는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예상대로 나오면 시장이 거기에 이제 안도하는 랠리가 이제 나온다 보시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하보다도 일단 그 QT 양적 긴축 종료 로 인해서 확실하게 언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 랠리가 뭐 나올 것이다라는 걸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QT가 종료된다는 얘기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좀 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돈을 더 푼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뭐 이제 당연한 거고 QT를 뭐 어떻게 할 거냐, 종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중요한 게 우리가 코로나 때 시장 진짜 엄청난 상승을 했을 때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싸졌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싸졌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뭐 그 어디 나라 가면은 뭐 빵 하나 살라고 그 리어카에다가 돈 싣고 다니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 지금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비교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여기에서 사실 지금 시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날 것이냐. 과거에도 만날 때도 사실 이게 우리 만나기로 해놓고 언제 만나자 해서 우리 뭐 다음 달 며칠에 만난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만나자고 하고 나서 거의 30시간 뒤에 그냥 바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단 하나 이제 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 관련주들을 보유하거나 매수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만나는 건 그냥 뭐 과거에는 이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회담이 이어갔지만 이번에는 이제 한 번으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당분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만난다라고 하면 만나는 날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련주들 고점이 나올 것 같고 일단 뭐 시진핑 소위 말하는 그 남북 경협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가주도 정상회담 어떤 내용이 될지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나온 기사 타이틀이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도 양보를 할 테니까 중국도 양보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말세 베센트 얘기는 그거예요. 너네 히토류 그 수출 금지 조치 그거 네. 풀어. 우리도 너네한테 100% 추가 관세하기로 한 거 안 할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미 미중 관세 협상은 주도권을 중국한테 뺏겼어요, 미국이. 네, 그래서 그런 것 아마 같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응할까 싶네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중국이 그래? 그럼 우리 계속 너네 또 히토류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 또 그래서 이건 계속 뭐 두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근데 중국은 어쨌든 무게가 딱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좀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고위급 이제 정상회담 전에 고위급 회담에서는 분위기가 뭐 굉장히 좋았다고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이제 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보죠. 그다음에 기업별로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메타, 알파벳, 애플, 이제 아마존이 이제 기업 실적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건 반도체고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건 AI이기 때문에 AI 관련 주들 중에 실적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목을 하는 건 이제 자본지출 투자 그렇죠. 규모, 투자 규모를 지금 현재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적이야 이게 뭐 1년 4분기 계속 좋아질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들쭉날쭉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과연 AI 투자를 얼마만큼 하고 있고 그것을 혹시라도 줄이고 있는지를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보면 29일 날 메타랑 알파벳 이제 구글이죠. 30일에 애플, 아마존이 이제 실적 발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코멘트들 보면 이제 밑에 쪽에 가장 중요한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뭐 M7이 될 수도 있고 이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말 그다음에 내년에 주가 흐름을 계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이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뭘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게 다 여기까지인가요? 네네네. 예. 자, 그 여기 말고도요. 이거는 주로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이고요. 우리 기업들도 이번 주에 굉장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본 이제 실적이고 현대자동차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번 주에 대거 실적 발표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관심주인데 STI를 가져오셨네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사실 뭐 전공정보다도 후공정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장비사들은 이제 후공정이 먼저 이제 출발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익었을 때 이제 전공정들이 출발을 하는 게 이제 그동안의 어떤 시장의 뭐 추세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CCS 리플로우가 이제 주력이라 보시면 될까. 실질적으로는 이 CCS가 가장 주력인 기업이죠. 네. 대표적인 이제 전공정 기업 중에 좀 하나인데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사실 지금 STI 하면 전공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인데 다른 여태 반도체 기업들보다 못 올랐고 가장 중요한 건 증권사에서 이 STI의 어떤 실적 컨센서스가 올해 말서부터 이제 내후년까지 뭐 퀀텀 점프 이제 올해 대비해서 27년까지는 2년 동안 이제 급성장을 할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잠깐 좀 브리핑을 드리면 CCS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만들 때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쓰게 되는데 그걸 공급해주는 장치죠. 바로 이 장치인데 거의 매출이 이제 92%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양 ENG랑
거의 시장을 양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리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STI 리플로우 장비를 좀 쓰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매출 비중에서 하이닉스가 지금 26%로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온 뉴스는 뭐 디스플레이 쪽 전공 정도 진출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부분 한번 잠깐 볼까요? 유동성 이제 기업이 지금은 사실 뭐 어떤 반도체 기업들 중에 재무나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도 엄청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STI 같은 경우는 유동부채가 한 800억 대인데 지금 현금 가능 자산이 한 2천 거의 400억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재무적인 안정성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앞서 말씀하신 증권사 영업이익 추정치가 350억에서 630억으로 내년에 거의 2배 가까이 좀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게 하이닉스 향 매출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 신규 산업, 신규 성장 일단 지금 삼성도 삼성 평택이나 아니면 뭐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증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하이닉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쪽에 이 CCS 관련돼서 매출이 상당히 높을 걸로 보고 있고 하나 또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디스플레이 쪽 전공 정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떤 플러스 알파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합성 쿼츠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거가 지난주에 BCNC 네. 말씀하실 때 그 회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건데 BCNC는 이제 합성 쿼츠 소재로 이제 포커스 링을 만드는 기업이고 이 합성 쿼츠 중에 이제 지그라는 부품이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지그라는 단어는 지그에 대한 설명이 아마 단 한 건도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좀 노출이 안 됐던 건데 지그라는 것은 포커스 링을 바꾸거나 교체하거나 아니면 움직일 때 그거를 보조해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BCNC 합성 쿼츠랑은 어떤 뭐 경쟁 구도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기업 퀄테스 돌입이라는 거 이 지그가 퀄테스 돌입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예. 어느 기업인지는 모르죠 지금.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그럼 주가 함부로 한번 보죠. 네. 차트 잠깐 볼까요? 차트가 뭐 주봉인데. 아이고 이거는 작년에 비하면은 너무 못 올랐다. 지금 다른 웬만한 네임드 반도체 장비사도 이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적어도 작년 수준 근처까지 온 데들이나 넘어간 데들이 많은데 와 이거는 진짜 별로 못 올랐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차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주봉 차트인데 우리가 보통 차트 책 보면 이제 교과서적인 차트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바로 교과서적인 차트의 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쌍바닥 찍고 그 쌍바닥도 우측이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건 추세가 좀 더 좋아지는 쌍바닥이네요. 네, 그죠? 여기 이제 밑꼬리도 좀 달려 있고. 밑꼬리도 달리고. 차트도 굉장히 이쁘고 아직 더 올라갔고 그다음에 증권사 추정치로 내년 뭐 내년이면 사실 내년에 좋아지면 올해 말부터 그렇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내후년까지 뭐 실적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기업의 실적의 성장은 그 기업의 주가에 단기적인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전공정 쪽 이제 좀 기회가 올 것 같은데 STI 뭐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자료 보다 보면 장비주들이 의외로 그렇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지금 그 삼성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SK 같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하고 싶어도 뭐 룸이 별로 없어서 공간이 별로 없어 공장 지을 공간이 별로 없어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도 이익에 포함이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메인테넌스라는 거.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장비가 들어가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그 장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서 나와갖고 그걸 관리를 하거든요. 예, 옛날에 한미반도체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가서 네. 파견 나가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실적도 아니고 지금 VM이라는 기업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반도체 쪽에서. 네. 그 기업 실적 보면 저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이 그렇게 뛰어난 기업은 아닌데 중요한 건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그러면은 지금 STI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네. 그 분위기라는 거는 심리예요? 아니면 업황이라고 해야 돼요? 심리일 수도 있고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후공종들이 가면 그 다음에 전공종들이 그 동안에 꼭 따라갔습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지금 전공종, 이제 후공종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 사기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하신 분들은 전공종 쪽에서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눈여겨 보시면 뭐 후공종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가고 그렇죠. 전공종이 따라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공종은 사실 HBM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뭐 계속해서 중요되고 STI도 하이닉스 HBM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플로우가 이제 하이닉스가 쓰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너무 이쁘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난주까지 이제 공개 방송 하셨고 네. 이번 주부터 공개 네. 방송은 따로 없으시가요? 이번 주부터 공개 방송은 4시 30분에 하도록 하고요. 밴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어떤 정보나 재료들을 찾아보실 필요 없이 그런 수고 안 하셔도 제 밴드 들어오시면은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으니까 밴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잘 저거 찍으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